안녕하세요. 오리나 유통기환 오리나입니다. 올해 화두였죠. 상장 준비했던 오아시스가 수요 예측 이후에 상장을 철회한 거. 올해 들어 2달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2019년에 새벽의 저주라는 레포트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해서 프레시지도 GS 리테일에 GS 프레시몰도 롯데에도 많은 유통업체들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속속들이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이제 코스피 상장을 한번 연기를 한 마켓컬리 같은 경우 새벽 배송의 원조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나라 유통기한에서 쉽고 빠르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컬리는 이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업체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제니를 모델로 내세우면서 뷰티컬리라는 버티컬 뷰티 플랫폼을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백화점의 1층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을 두 번째, 새벽에 배송을 해준다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 설화수, 에스티로더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 포함해서 그 외에 닥터자르트, 마데카 크림, 이렇게 저희가 H&B 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까지 한 1000여 개 브랜드가 지금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선식품과 마찬가지로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은 다음날 새벽까지 화장품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이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요기가 보는 뷰티컬리 서비스 런칭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몸집 키우기입니다. 컬리처럼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매출액 대비 배수를 곱하는 PSR 방식을 보통 적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높은 몸값을 받았던 것도 이 밸류에이션을 적용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 12월에 프리-IPO 때 4조 원 기업 가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장을 하려면 4조 원보다 더 높은 밸류로 상장을 하려고 하겠죠? 컬리가 지난해 원래 매출액 목표가 3조 원이었는데 그러면은 6조를 만들기 위해서 매출액 3조 원의 배수, 그러니까 멀티플 2배를 곱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등, 2등을 다투는 쿠팡조차도 2배를 못 받고 있어요. 시가총액 6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집, 매출을 키우면 되겠죠? 그런데 신선식품으로 매출을 올린다고 저희 생각해 볼게요. 애호박 하나 판매하면 3,000원 매출이 꽂히지만 호텔 상품 한 개 판매하면 30만 원 매출이 한 방에 꽂히죠. 화장품도 마찬가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부피 대비 단가가 높은 게 화장품이다 보니까 명동처럼 임대료가 비싼 거리에 화장품 가게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류센터에도 자리를 덜 차지하면서 매출은 좋으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겠죠. 뷰티컬리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화장품 버티컬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공산품 같은 거는 네이버나 쿠팡, 패션 쪽은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그리고 온라인 식품하면 쓱닷컴, 그리고 컬리, 집에 인테리어나 가구 같은 것들은 오늘의 집, 집꾸미기 등 이렇게 버티컬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온라인 화장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올리브영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대답을 하시죠? 지난해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 앱 중에서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는 앱이 올리브영입니다. 근데 2등이 화해라는 이 정보 제공하는 앱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화장품 성분 같은 것들 검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써본 분들의 후기들을 볼 수 있는데 커머스 기능보다는 이 정보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앱이겠죠. 그 다음이 이제 이니스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장품 했을 때 올리브영 말고는 딱히 잘하고 있는 버티컬 업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2021년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가 약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을 봤을 때는 한 14조에서 15조 사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올리브영의 2021년도의 매출액이 2.1조 원이었고 그 중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23%였으니까 거의 한 5천억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전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죠. 컬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시장이다. 그래서 뷰티컬리 런칭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2년도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소비한 금액을 다 합치면 550조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6%밖에 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실상 소비는 좀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소비를 받아내는 유통 채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갖고 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프라인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올해 이제 마스크 전면 해제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오프라인 매장에 약간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렌드를 타고자 컬리도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을 냈습니다. 이 다양한 테마 관련 제품 그리고 또 문화를 큐레이션하기 위한 공간이다라고 컬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오프컬리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도슨트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왔거든요. 토끼. 아, 여기구나. 이 컬리가 매 시즌마다 테마를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1층에는 이 테마에 맞는 식재료 그리고 굿즈를 판매를 하고요. 아, 이건 초콜릿인. 2층, 3층에서는 이 테마에 맞춘 체험형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는 치즈 메이커고요.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치즈들을 수입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슨트 프로그램은 싸워. 아로마틱 싸우는 중에서도 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맛. 나이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워낙에 이 소비자들의 취향이 섬세해지고 그리고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응한 그런 점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산품 식품이 아니라 조금 더 고관여 소비를 하는 그런 타겟층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좀 큐레이션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일 것 같아요. 그냥 흔히 이제 알 수 있는 뭐 농심의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오뚜기의 뭐 컵밥이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제품들 말고 치즈만 해도 제가 보고 온 게 영국의 막 수제 아띠장 치즈 막 이런 것들이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제품까지도 타겟하고 있고 또 이거를 전문적으로 잘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겨주기 위한 그런 점포였다는 게 한 가지 기능일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최근에 많은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성수동이라는 이 힙한 지역에다가 점포를 냈다라는 거는 최근 젊은 친구들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층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판매를 막 적극적으로 늘리는 느낌보다는 이거는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를 하는 정도의 시도, 그 정도로 일단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일 컬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 상장을 연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다시 상장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상장을 재추진하려면 예비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또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적정한 기업 가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적정한 기업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벌었지만 사실 숙제도 떠안게 됐죠. 어떤 숙제냐? 다음 IPO 때까지 기업 가치를 올려야겠죠? 그리고 또 이 기업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적정한 사업 모델도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지금 컬리의 누적 적자가 거의 5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근데 올해 이커머스 상황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작년 상반기 이후부터 해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모두 비용 줄이기 그리고 버티기에 들어갔거든요. 적자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 적자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신에 매출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컬리가 뷰티 컬리도 그렇고 또 비식품 쪽으로도 그렇고 좀 확장을 하는 게 지금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는 약간은 다른 전략이어서 올해 좀 불리한 이커머스 환경 내에서
이게 잘 버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컬리의 본질이자 이 정체성이었던 30대, 40대의 여자분들을 타겟으로 했던 프리미엄 식품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좀 흐리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슬아 대표가 워낙에 먹는데 진심이었다고 하죠. 뭐 출장 가시고 이러시면은 맛집 같은 데 다 다니시고, 특히 이제 식품 쪽 소싱 할 때는 실제 MD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드셔보시고 이런 것들 하면서 들여왔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2020년에 배웠었는데, 그때 미팅할 때 제가 뭐 백설기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뭐 진짜 맛있는 브랜드 있다고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사 먹었었는데 착한 떡이라고요. 컬리에 있어요. 근데 쓰게도 있어요. 사실 잘하고 있는 장점인데 뷰티와 비식품 쪽은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좀 흐리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이커머스 산업 봤을 때 종합몰,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지마켓이나 옥션처럼 모든 걸 다 팔고 있는 종합몰, 그리고 전문몰, 무신사나 에이블리나 스타컴이나 뭐 오늘의 집처럼 버티컬 플랫폼들을 보통 부르는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문몰들의 성장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시 상장을 추진하기까지 컬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사실 컬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컬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근데 2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컬리 어떻게 될 것 같냐, 나 오아시스 상장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격변의 2개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이리온에서 새로운 코너인 유노스톡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섹터가 바뀌다 보니까 업로드가 약간 지연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저도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리나라 유통기한 언제까지? 아마존 고 가는 날까지. 진짜 갈 거임. 몰라.